안녕하세요. 퀴트링 황성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 결과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 학원 강사로서의 우리의 업무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갖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인스타그램에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115명의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사 전체 규모를 대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의 참고 지표로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좀 쭉 해볼게요. 자, 먼저 응답해 주신 분들 보니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 58명, 그 다음에 강사이면서 동시에 원장, 원장만 하시는 분, 그 다음 응답 없으면 누구시지? 자, 이렇게 반반 정도 됩니다. 자, 과목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 80분 참여를 해주셨고요. 수학 선생님 17분, 국어 선생님 13분,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 3분, 그 다음에 기타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2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학년을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중등, 하고 고등 전학년, 고등, 여기까지가 사실 고등이죠, 다. 고등이 이만큼이고요. 중등, 초등 고학년 저학년, 미취학 유치원 가르치시는 분도 한 분 해주셨고요. 성인 수업하신 분도 한 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 분포고요. 자, 강사로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두 개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어렵다라고 한 게 이 교재 제작. 이 46분이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학생 관리가 38분, 38분, 그 다음에 강의 실력 향상이 37분, 그 다음으로 이제 강사 커리어 패스 선택 30분, 이 정도가 이제 30명대 이상 이제 선택을 해주셨고, 홍보 어렵다가 27분이나 계셨고요. 저는 이거 말고, 여기 뭐 강사 채용이나 강사 교육, 조교, 강사 조교 채용이나 교육 동기부여, 요거 15분 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마 원장님이라고 추정이 되죠. 자, 이거 말고 학원 인간관계, 조교 관리, 상담, 뭐 이런 것들에서도 좀 인원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무래도 우리의 메인 업무인 강의 실력, 교재, 그다음 학생 관리,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실제 업무에서.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이거 수업 더 잘하고 싶다. 아니면은 교재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 더 좋게 만들고 싶다. 우리 애들 좀 관리 잘하고 싶다. 광고 홍보 좀 나 좀 알리고 싶다. 나라는 강사를. 라고 하는 거에서 고민을 하는 게 모두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거 문제를 느꼈으면 우리가 보통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할 때 뭘 통해서 하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유료 교육. 저는 이게 1등이 나올 줄 몰랐어요. 유료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 근데 강사 유료 교육하고 세미나 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더 있나요? 그나마 이게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유료 세미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그때는 참가비 10,000원 정도 받고, 다음 카페 학원 강사 모여라 해서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강사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교육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었죠. 전무했었고, 2010년대 후반 정도 되니까, 모두가 많이 아시는, 학원 관리자 노하우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 교육 이제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 말고 이런 세미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다가 요즘 그나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세미나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격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제가 진행을 해서 그런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가 68분이 이걸 선택을 해줬는데 복수 선택 가능해서. 자, 이게 제일 많았던 건 저한테 좀 놀라움이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무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에 왔으니까요. 이거 당연하다 생각했고. 책을 통해서 얻는 분이 35분인데 이게 강사들의 실질적인 바로 다이렉트한테 연결되는 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강사들을 위한 책들은 몇 개 보다가 나오는 거 이제 보긴 보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내용 자체는 좋을지언정 저한테는 저의 환경에는 잘 안 맞아갖고 저는 주로 보는 책들이 보통 경영 마케팅 이쪽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저는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우리는 뭐 교사니까, 강사니까 책을 많이 보는 거 당연하고요. 선배 강사 또는 원장님의 도움, 선배들의 도움도 당연히 있으면 좋죠. 동료의 도움, 스터디 그룹. 요게 많이 없어졌네요.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타 응답 없으면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절박하면은 이 중에서 고르는 거죠. 뭐 이 중에서. 자, 수업 진행할 때 가장 귀찮은 일 두 개 골라주세요. 자, 두 개 골라줘서 제일 귀찮은 거 교재 제작. 교재 제작. 그 다음에 채점. 마음색. 자, 그 다음으로 상담.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일지 작성이나 행정 업무. 그 다음에 이 동영상 편집은 본인 동영상 편집해본 분들만 진짜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간단한 인코딩만 해도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 거기다 자막이나 컷 편집 들어가면은, 와, 진짜, 만약에 내 수업 3시간짜리 하면은 거의 하루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분짜리 동영상 컷 편집 제대로 하고 거기다 자막 넣고 이거 하면 보통 3시간 정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사람 안 쓰고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청소. 청소 귀찮다. 저는 청소를 안 해서. 그래도 이제 내 학원이면 내가 청소해야죠. 어, 자, 이런 것들 있고. 제가 이거 리스트업을 쭉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해봤는데, 예상 외로 채점에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고, 커리큘럼 짜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하나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귀찮아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귀찮아. 교재. 그죠? 교재. 아, 채점은 패스. 그 다음에 커리큘럼, 상담, 행정업무 패스. 이거는 학원에 따라 다르니까. 저 이 중에서 교재 제작, 커리큘럼 짜기, 그 다음에 상담. 요거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게 반가워하진 않거든요. 특수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반가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매일 수업하는 거에서 좀 벗어난 거거나 아니면 교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만들어 버릇하면 이게 실제로 처음 만들 때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남들이 귀찮아하는 걸 내가 잘하면 내가 비교 우위가 생기는 거죠. 커리큘럼 기가 막히게 짜서 요거대로 쭉 하면 학생들 점수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다음 내교재. 이 내교재의 중요성은 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상담 스킬 좋으면 원장님이라도 하시잖아요. 회의도 한 분 계시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문과 지원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문과 지원 학생들한테 여기 한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거의 없죠, 요새 애들. 저도 싫은데. 자, 그러면 한문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럼 모든 법전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직들, 판사,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법무사, 관세법에 해당하는 관세사, 그 다음에 세법에 해당하는 회계사, 세무사,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과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외국어, 영어나 국어 좋아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거의 없죠. 있는 친구들인데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서 대부분의 기술 문서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접합하는 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걸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의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교재 제작. 그래도 교재 제작은 그 몇 개 세미나가 있지 않나? 교육이나 이런 거?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퀄리티도 좋으신 것 같고. 네. 자, 하여튼 이런 거 제일 귀찮아합니다. 사람이 거의 뭐 비슷하죠, 뭐. 자, 이거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 하냐? 어, 자, 압도적인 게 있습니다. 자, 직접 한다. 거의 모두 직접 한다.
그렇죠. 우리가 1인 기업처럼 움직이는 게 강사들은 거의 1인 기업처럼 움직여야 되니까 다 귀찮아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직접 하고 보조 인력, 조교, 보조 강사, 외주 등을 활용한다. 이게 두 번째. 다른 사람 쓰는 거 좋은 방법이죠. 자, 이거 외에 보조 도구나 무료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자, 이런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료 프로그램이나 앱을 활용한다에 요 33분의 선생님, 18.8%, 19%의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합치면 대략 30% 정도 되죠. 30% 선생님들이 유료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한다. 사람을 대체하려고 기술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요 비율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냥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오스크가 적극적으로 쓰이고 난 다음부터는 요새 학원들도 이제 그 결제할 때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자, 이거가 키오스크 자체가 이제 좀 활발하게 사용되는 걸 보고 나서 언젠가 강사들의 업무 중에, 강사들이 하는 일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다른 장치로, 보조 도구로 다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자, 다음. 현재 직접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서비스나 도구를 알려주세요. 영어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형 문제 90분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사용합니다. 그다음 원문 소스나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쓰는 경우는 보통 고3 선생님들이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관리죠, 관리. 요금 결제랑 학생 관리 프로그램. 자, 이런 거 쓰시고, 그다음에 채점 툴, 전자칠판, 기타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월 구독료 또는 연 구독료, 연 결제를 하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여기가 거의 저는 한 7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놀라웠습니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 여기 일단 됐고 다음에 월 비용 아마 30만 원 초과는 원장님들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 아까 그 학생 관리 이쪽. 대체로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예 사용 안 하시는 분들 6분 계시고 한 10만 원 안쪽 여기까지 하면은 한 46.9%가 10만 원 안쪽. 여기가 강사들의 포지션이 아닐까. 10에서 20만 원 쓰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맥시멈 20, 월 20만 원 정도까지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사실 근데 여기에 저것도 써야죠. 조교비. 어떻게든 이것도 유료 서비스잖아요, 조교. 조교비면 여기 100이 앞에 한 자리가 더 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조교에 관련된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학원 강사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귀찮은 일이나 반복적인 일들이 늘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조교를 고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이 조교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에듀테크인 에루디오 랩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의미를 좀 가져보자. 제 사적인 뭔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갔고.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강사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강사가 직접 하는 출결 체크, 그 다음에 집에다 문자 발송, 과제 채점, 타이핑, 변형 문제 제작, 그 다음에 클리닉 응대. 요건 아마 수학일 겁니다, 수학.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수학 잘하는 학생들 붙여놓고 조교로 붙여놓고 이제 질의응답 하도록 해놓고 보통 영어나 국어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동영상 편집, 그 다음에 온라인 업무 단톡방 관리나 온라인 질의응답.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강사가 직접 안 해도 안 하고 누군가 대신 해주면 좋은 일들이니까 조교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이제 서비스 솔루션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키오스크처럼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여기 리스트업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난 귀찮다. 이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잘 살펴보시면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어, 대신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아마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교를 이용 안 한다면 왜 그런가요? 혼자 할 만해서 어,
조교 업무 수준에 기대에 못 미쳐서 믿을 만한 조교 구하기 어려워서 조교 비용이 부담돼서 뭐 기타 이렇게 되셨는데 자, 응답 안 하신 분들은 조교 안 쓰니까 40%는 빼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봤을 때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개. 이유가 세 개밖에 없네. 자, 근데 조교 구하기도 어렵고 조교 비용도 부담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서 저희 CTO가 얘기하더라고. 믿을 만한 조교를 구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자. 조교 구하기 플랫폼을 만들자. 알바몬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조교 그냥 알바몬에서 구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조교를 쓰다가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잠깐 잠깐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 조교들의 업무 수준에 기대 못 미쳐서. 나처럼 일해주길 바라는데, 나처럼 일해주면 걔가 강사를 하지, 조교를 하진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뭐 급하면 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다음. 자, 요것도 궁금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뭐 모든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수업 스타일이 됐던, 가르치는 방식이 됐던, 학생 관리 방식이 됐던, 이런 게 합쳐져서 강사라고 하는, 나라는 강사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 달라야 되죠. 다 달라야 돼요. A랑 강사랑 B랑 강사가 같은 과목을 같은 스타일로 가르친다고 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은 달라야 합니다. 당연하죠. 서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동영상이지. 그럼 달라야 하는데, 이 다른 것들이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이 서로 다른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들을 누적해갖고 이걸 나의 노하우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선배 강사들이나 이제 동료 또래 강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래저래 물어보면 거의 대체로 뭐냐면 뇌피셜이에요. 나의 경험이 그냥 내 머릿속이랑 내 마음속에 누적이 된 거예요. 내 기억에 의존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고 내 감정에 의존합니다. 이게 훈련된 거. 이런 것도 이제 노하우죠. 노하우인데 문제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노하우가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좋았던 것도 기억날 때가 있고, 갑자기 안 좋았던 게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던 일기 수첩 또는 다이어리 직접 기록, 우리 또 이게 감성이 있죠. 직접 기록하는 거. 다음에 요게 1세대일 겁니다. 다음 세대가 요거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등 파일의 기록, 파일의 기록. 자, 블로그의 텍스트로 기록, 유튜브 영상으로 기록, 앱을 사용한다. 에버노트, 노션, 구글 캘린더 등의 기록. 그런데 요새 노션은 진짜 기능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갖고 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버노트를 저는 2014년부터 썼거든요. 근데 요새 에버노트 마탱이가 가서 그냥 구글 캘린더나 뭐 네이버 캘린더도 있죠. 네이버 메모 앱도 있고. 자, 뭐가 됐던 앱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블로그, 유튜브, 앱 이 세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어느 장소에 있던 나의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앱을 잘 활용하면 검색까지 잘 되니까 내가 분류까지 잘 해놓을 수 있으니까 요 위에 일기 수첩 이것도 좋고 워드프레스 엑셀도 좋은데 아,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글 덕스를 쓰셔도 좋고요. 근데 구글 덕스는 좀 디자인이 좀 애매해서 저도 잘 안 쓰고 있긴 하지만 노션 쓰셔도 괜찮습니다. 에버노트는 이제 가는 물이라 네, 이제 일단은 비추. 저도 에버노트 오래 썼지만 노션으로 갈아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다음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는다.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원래 기록 안 하고도 잘 먹고 제 수업 잘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날 수업을 잘 했을 때의 기억들과 그 포인트들, 그때 딱 끝났을 때 그 만족감, 어디서 만족 포인트가 생겼고 어떤 부분이 잘 먹혔는지 이런 것들의 기록을 쭉 모아놨다면 내가 그것만 봐도 새로운 수업을 준비할 때 그것만 쭉 다시 한번 봐도 나만의 수업의 포인트들이 금방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당연한 얘기죠. 다음, 자, 학생들의 관찰 정보, 테스트 결과, 태도, 특이사항 등과 입시 정보, 얘네들의 학생부 모의고사 점수 별도로 기록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록하는 건 아니고,
관찰 정보만, 테스트 결과, 태도, 특이사항만 한다. 입시 정보만 기록한다. 와, 이게 이렇게 나뉠 줄 몰랐어요. 둘 다 기록한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저한테 그 요청으로 제가 여기저기 뭐 설명회도 하고 입시 얘기도 잠깐 아는 지식 안에서만 잠깐 얘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회를 해달라, 입시 설명회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종종 받습니다. 그럼 제가 전부 다 거절했거든. 어, 왜냐면 저는 그걸 할 감이 안 됩니다. 감이 안 되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들께서 입시 시장에서 입시판에서 계속 살아남으시려면 여기 있는 거 요거 학생들의 관찰 정보를 잘 내가 여태까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면 요것만 잘 모으면은 지역에서 먹히는 강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대학 가는 거 요것만 잘 모으셔도요. 내가 있는 지역이 뭐 대치대형 단과다, 목동이다, 아니면 중계다, 분당이다. 요 네 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 거만 잘 모으면은 내가 가르친 학생들 대학 어떻게 가나만 잘 추적해서 잘 모으면요. 이게 웬만한 입시 유명 그 소장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원래 그 입시 쪽은 계산이요.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갖고 쭉 맨날 얘기할 때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명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전국 몇 등까지 들어가고 이게 분배가 어떻게 되고 전형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계산이 나와요. 그냥 이제 밑에서부터는 계산이 안 나오고 경험의 영역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성한까지는 그래도 이제 대치의 유명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검증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의대 라인하고 그다음 서성한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 80% 이상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경 외시 2로 내려오면 한 반반? 반 조금 넘나? 그다음 그 밑에는 정말로 개인적인 분석에 따라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입시 정보를 별도로 기록 안 하신다면 하고 계신 분들은 훌륭하시고 그걸 좀 데이터화 시키시고 그다음에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보고 애들 대학 가잖아요. 가르친 애들이. 그거 잘 추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록하는 건 아니다 하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항상 기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네요. 네, 이것만 잘하면 이건 나의 굉장히 다른 디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년 후 강사로서 나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경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를 선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은 선택은 철저한 자기관리, 체력과 공부 등. 자, 이게 78분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내 교재 내 커리큘럼 만들어 보는 경험. 77명, 77분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투탑이네요. 그죠? 자, 투탑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성공한 강사의 경험 공유, 책, 영상, 세미나 35분,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들과의 수업 경험 30분. 자, 요 순서고, 그 다음에 양질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28분, 많이 풀어본 경험이 17분.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의아했는데, 저는 많이 풀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리스트업을 했는데, 의외로 만들어 본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시장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좌 브로셔 제작, 설명회 등의 마케팅 경험, 31분. 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얘기를 안 한 게 동료 강사와 성공적으로 협업한 경험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여기서 제 철저한 자기관리, 성공한 강사의 경험 공유. 자, 여기까지는 개인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공한 강사의 경험을 책, 영상, 세미나 등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성공한 선배 강사나 이런 분들 찾아뵙고서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뭐 많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때 자기 관리는 정말 중요하니까 패고 내가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체력이나 이런 게 이거 성공한 강사의 경험 공유할 때 본인이 되고 싶은 롤 모델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듣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게 내가 한 반당 20명 사이즈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 50명 사이즈까지
높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한 50명 이상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다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해본 사람 얘기. 동료 강사랑 성공적으로 협업한 거, 이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어, 레어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학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음. 근데 동료 강사들과 성공적으로 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사들은 다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경험하신 거예요. 다양한 학생들과의 수업 경험 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통했거든요. 예전에는 다양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은 내가 초등도 할 수 있고 중등도 할 수 있고 고등도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고등만 하는데 하위권도 할 수 있고 중위권도 있고 상위권도 할 수 있고 어, 이과도 할 수 있고 문과도 할 수 있고 다 좋았는데 요새 워낙 다양성에 대해서 전문화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 다양한 학생들과의 수업 경험은 만약에 단과 쪽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는 특정 계층의 특정 타겟에 해당하는 깊이 있는 수업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성공에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교재, 내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는 거, 이거 뭐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이거는 초보 한 3년차에서 5년차 내 선생님들, 한 5년차 이내 선생님들, 5년차도 넘어갔다. 한 3년차, 1, 2, 3년차에 해당하신 선생님들은 단기간에 본인의 역량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많이 해보는 거, 깨지더라도. 자, 이게 가장 단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 많이 풀어보려면 4시간 들여야 되고, 수업 많이 해보려면, 진짜 노가다 느낌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힘들지만, 아, 전연차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은, 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고3 강사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 봐야 평가원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좀 디테일한 것들이. 그리고 내신 한두 개 학교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의 내신 문제 만들어 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한 3년 차 넘어가신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마케팅 요거 하는데 자, 이 코로나 끝났잖아요. 제가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가서 제가 혼나고 왔어요. 혼난 건 아니고 제가 첫 설명회 예비고일 첫 설명회 제가 있는 학원의 첫 설명회 1번 타자로 갔습니다. 저희 부서장님께서 1번 타자로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게 설명회 하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서 과목별 강사들이 쭉 하고 마지막에 입시 소장님이 들어오세요. 그럼 이게 빨리 끝나야 3시간입니다. 빨리 끝나야 2시간 반 3시간입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좀 길게 하세요.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저를 그나마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시간을 좀 칼같이 지키거나 좀 짧게 끝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시간을 좀 잘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딱 첫 타자 들어가갖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5분에 들어갔어요. 5분에 11시 5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20분에 제 뭐지? 20분에 끝내야지라고 해갖고 들어갔고 15분 만에 딱 깔끔하게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대치해서 넘어오고 계시는데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났다고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명이 일찍 끝났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설명회가 이제 시즌이 됐죠. 그리고 어, 대형 단과 제가 뭐 대형 단과에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어, 같은 경우는 대치 같은 경우는 설명회 순수 갖고도 막 싸우고 설명회 왜 난 안 시켜주냐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신규로 들어갈 때 조건이 설명회 몇 번 세워지기 막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목동은 고3 선생님들은 설명회 중요성 충분히 잘 아시는 것 같고 근데 1, 2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절실하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모아야 될 인원수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이 두 개 지역을 벗어날수록 이 설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거꾸로 보면 요즘 이제 각 지역에서 설명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회 기회가 생기신다면 학원에서 설명회 연사로 쓸 기회가 생기신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은 여러 번의 제가 봤을 때 한 20회 정도 하시면은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설명회 하는 것도 하나의 설명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 굉장한 어드밴티지다. 정말 설명회 한번 딱 끝나자마자 엄마들 막 줄 서갖고 이렇게 막 등록하는 거 보면은 눈 뒤집혀집니다. 저 사람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자, 브로셔 제작 같은 경우는 혹시나 브로셔 제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 인강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 이런 데 가셔서 좋아하시는 선생님, 같은 과목을 좋아하시는 선생님 그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뭐 연강 커리큘럼 막 이렇게 특징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온라인 광고, 페이스북, 그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 개인데 요새 페이스북 미커페라고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뭐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좀 지방에 계신 지방 광역시 쪽에 계신 분들 대형 도시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페이스북 잘 먹힌다 얘기를 하시던데 요즘 제가 느끼기엔 좀 그렇고 인스타그램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요새 꺾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냥 기본이요 기본. 안 해놓는 것보다 해놓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학부모 세대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네이버다 보니까 블로그 만들어 놓는 거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각각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결국은 이 세 가지들이 다 합쳐서 온라인 광고할 수 있는 거 설명의 내용, 브로셔 내용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본인의 이제 홍보 전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31분이 필요하다. 앞서 가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게 니즈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3년 후 강사로서 나의 발전인데. 3년 동안 자기 관리. 이거 저한테 골라라. 나한테 3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3년 후에 수업을 할지 안 할지 잘 몰라갖고. 하지만 저도 이제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양질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 그 다음에 동료 강사들과 성공적으로 협업 경험. 요 세 가지가 저는 저의 3년 후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어,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요 다른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에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파트가 있다면은 참고해서 또 이게 서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느낌이잖아요. 가져가신다면 저의 설문조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다른 영상 또는 라이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추가로 참여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